넓은 회의실, 매끈하게 닦인 대리석 바닥 위로 낮은 구두 소리가 울려 퍼졌다. 벽 한쪽을 가득 채운 통유리 너머로 햇살이 번져 들어왔고 그 빛은 긴장으로 굳어있는 지원자들의 얼굴을 차례로 스쳐갔다. 강도연은 느릿하게 걸음을 옮기며 자리에 앉았다. 깊게 팬 이마의 주름과 단단한 어깨선이 그가 살아온 세월을 말해주듯 묵직했다. 지원자들의 시선은 일제히 그의 얼굴을 향했으나 그는 아무런 표정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오래된 그림자를 품은 듯 서늘하고도 고요했다. 차례가 돌아온 한 여성이 앞으로 나섰다. 윤지윤. 정갈하게 묶은 머리칼이 뒷목에 드러나 있었고 그 곧은 자세는 불안보다 의지를 더 많이 담고 있었다. 서류를 두 손에 꼭 쥔 채 고개를 들었을 때 그 눈동자에는 흔들림 없는 빛이 맺혀 있었다. 윤지윤입니다. 짧은 한마디가 공간을 가볍게 울렸다. 그 순간 도현의 시선이 멈췄다. 어쩐지 낯설지 않은 얼굴, 그러나 기억 속에서는 정확히 짚히지 않는 잔상. 마치 오래전 어스름 속에서 바라본 듯한 흐릿하면서도 지워지지 않는 형상이 눈앞에 겹쳐졌다. 지윤의 입꼬리가 미묘하게 올라가며 답을 이어갈 때 그 작은 습관조차 어쩐지 익숙하게 느껴졌다. 밖에서는 바람이 유리창을 스치며 스산하게 지나갔다. 그리고 회의실 안은 순간 묵직한 침묵이 내려앉은 듯 고요했다. 면접이 끝나고 회의실은 빠르게 정리되었다. 지원자들이 차례로 자리를 떠나고 남은 건 긴장과 열기로 가득 찼던 공기의 잔향뿐이었다. 유리창 너머 오후 햇살은 기울며 긴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강도연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서류 더미를 넘겼다. 한 장 또 한 장. 익숙한 학력, 경력, 단조로운 글자들이 눈앞을 흘러갔다. 그의 시선은 무심한 듯 그러나 알 수 없는 집착으로 종이를 따라 움직였다. 그러다 문득 한 줄에서 손끝이 멈췄다. 보호자 이름 최은정. 글자는 검은 잉크로 단순히 적혀 있을 뿐인데 그의 눈에는 오래된 불꽃처럼 번져 들어왔다. 순간 그의 가슴속이 서늘하게 무너져 내렸다. 숨이 막히는 듯 목을 대가 뻣뻣하게 굳었다. 30년 전 여름날 저녁의 바람과 함께 떠나가던 여인의 얼굴이 그 이름과 함께 되살아났다. 손끝이 종이를 스치며 떨렸다. 조금 전까지 강인해 보이던 눈빛은 흔들리고 주름진 얼굴에는 잊힌 듯한 그리움이 덧칠되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지만 심장은 차갑게 요동치고 있었다. 설마 이 아이가. 입술은 다물려 있었으나 그 속의 말이 그의 눈빛에 고스란히 스며 있었다. 서류 위 이름 석자가 바늘처럼 그를 찔러오고 회의실의 공기는 한층 무겁게 내려앉았다. 회장의 집무실은 고요했다. 짙은 나무 향이 배어있는 책상 위에는 이력서 한 장이 여전히 펼쳐져 있었다. 강도연은 등을 곧게 편 채 앉아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종이 위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밤은 이미 깊어가고 있었고 창밖 유리 너머로 도시는 은빛 불빛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그 빛조차 그의 눈에는 닿지 못했다. 마음속을 가득 채운 건 한때 생의 모든 것이었던 한 이름뿐이었다. 손가락이 조용히 서류의 가장자리를 두드렸다. 그 작은 떨림은 오래 억눌러온 감정이 문득 고개를 드는 신호 같았다. 그는 수화기를 들어 천천히 번호를 눌렀다. 짧은 신호음이 울린 뒤 낮고 단정한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도연은 잠시 말을 고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지고 그 속에서 오래전 은정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 지원자 윤지윤. 조용히 알아봐라. 학력, 가족, 어머니까지.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으나 그 밑바닥에는 떨림이 묻어 있었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그는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다. 사무실 안은 무겁게 가라앉았고 시계 바늘이 벽을 긁는 소리만 또박또박 울려 퍼졌다. 도현은 두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닫힌 눈꺼풀 뒤에서 30년 전 그 여름날의 빛과 그림자가 다시 피어올랐다. 어둠이 짙게 드리운 집무실, 강도연은 홀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반쯤 구겨진 이력서가 쥐어져 있었고 종이 위 이름은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그를 태우고 있었다. 눈을 감자 기억은 자연스레 30년 전의 여름으로 흘러갔다.
햇볕에 데운 자전거 바퀴가 자갈길을 달리던 소리. 그 위에 앉아 그의 허리를 감싸던 은정의 가느다란 팔. 땀에 젖은 머리칼을 귀 뒤로 넘기며 웃던 그녀의 눈빛은 햇살보다도 더 눈부셨다. 그들은 강가의 오래된 다리 위에서 서로의 꿈을 속삭였다. 도현은 세상을 흔드는 사람이 되겠다고, 은정은 그 옆에서 평범한 행복을 지키겠다고. 그 약속은 바람처럼 가볍게 맺어졌지만 그 누구보다 단단했다. 그러나 세상은 그들을 허락하지 않았다. 가문은 도현에게 다른 혼인을 강요했고 은정은 아무 말 없이 사라졌다. 마지막으로 본 그녀의 뒷모습은 저녁 햇살 속으로 길게 흩어지며 사라져갔다. 그날 이후 도현은 눈을 감을 때마다 그 장면을 떠올렸다. 지금 서류 위에 적힌 이름이 그 모든 시간을 다시 불러내고 있었다. 심장의 맥박은 과거와 현재를 뒤섞으며 한순간도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느릿하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불현듯 한 가지 결심이 마음속에 가만히 내려앉았다. 사무실 복도는 저녁 무렵의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서히 꺼져가는 전등 아래 그림자들이 길게 이어져 마치 또 다른 길을 만들어내는 듯 보였다. 윤지우는 작은 서류 가방을 들고 조용히 걸음을 옮겼다. 그때 뒤쪽에서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그녀를 불러 세웠다. 잠깐. 발걸음을 멈춘 지훈이 고개를 돌리자 강도현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회장이라는 권위가 아닌 알 수 없는 개인적인 기색이 그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도현은 서류를 건네듯 지훈에게 시선을 고정시켰다. 면접에서 말하던 그 어머니 이야기가 인상 깊었네. 많이 의지하는 모양이지? 지훈은 놀란 듯 눈을 깜빡였다. 그러다 곧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제 전부예요. 지금의 저를 만든 사람이고 제가 가장 지켜야 할 사람이니까요. 도현은 그 대답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눈동자 속에는 지울 수 없는 파문이 번졌다. 잠시 후 그는 억지로 평정을 되찾은 듯 짧게 미소를 지었다. 좋은 대답이네. 앞으로도 그 마음 잃지 말게. 말은 짧았지만 목소리 속에는 알 수 없는 떨림이 스며 있었다. 지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걸음을 옮겼다. 남겨진 복도 위 도현은 홀로 서 있었다. 멀어져가는 그녀의 발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리며 오래전 떠나가던 은정의 뒷모습과 겹쳐졌다. 비서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정갈한 양복 차림의 비서가 얇은 파일을 두 손에 들고 있었다. 안쪽 집무실은 여전히 묵직한 침묵에 잠겨 있었고 강도현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회장님 말씀하신 자료입니다. 비서는 낮게 속삭이며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그 안쪽에는 몇 장의 복사된 서류와 조사 기록이 정갈이 묶여 있었다. 도현은 천천히 의자에 앉아 서류를 펼쳤다. 첫 장에는 출생 기록이 있었다. 윤지훈, 1995년생. 어머니 최은정. 부공란. 굵은 글자로 찍힌 공백은 종이 위에서 마치 검은 구멍처럼 글을 빨아들이는 듯 보였다. 그의 시선은 다음 장으로 옮겨갔다. 주소, 학력, 장학금 수혜 기록. 그리고 구석에 적힌 작은 메모, 어머니 현재 땡땡구 땡땡동 거주. 미혼. 딸과 단둘이 생활. 손끝이 그 문장을 스치는 순간 도현의 눈가가 희미하게 떨렸다. 오래전 그가 지켜주지 못한 여인이 여전히 같은 세상 어딘가에 살아있고 그 곁에 이제는 자라난 딸이 있었다. 도현은 서류를 덮지 못한 채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불빛 가득한 도시의 밤은 분주하게 흐르는데 그의 심장은 과거와 현재 사이에 걸려 고동을 잃은 듯 멎어 있었다. 넓은 회의실 한가운데 스크린 위에 도표와 그래프가 차례로 떠올랐다. 환한 조명 아래 윤지우는 또렷한 목소리로 프레젠테이션을 이어가고 있었다. 손끝으로 리모컨을 누르는 동작은 침착했고 설명하는 문장은 간결하면서도 힘이 있었다. 현재 시장의 공백은 소비자층의 변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집중 공략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공간을 채우자 몇몇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은 호기심과 놀라움으로 빛나고 있었다. 강도현은 회의실 끝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시선은 스크린보다 발표하는 지훈의 얼굴과 손짓에 더 오래 머물렀다. 은정이 젊은 시절 늘 하던 습관 말끝마다 손을 살짝 모으던 그 동작이 그녀의 딸의 몸짓에 그대로 살아있었다. 순간 도연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떨림이 일었다. 단순한 혈연의 징후를 넘어 세월을 건너 전해 내려온 무언가가 그의 눈앞에서 숨쉬고 있는 듯했다. 지우는 자신이 지닌 힘을 스스로 증명해내고 있었고 그 모습은 회장으로서의 자부심과 아버지로서의 벅참을 동시에 일깨웠다. 발표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곧 회의실 안은 잔잔한 박수로 채워졌다. 그러나 도현의 손끝은 의자 팔걸이를 꼭 쥔 채 그 누구보다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늦은 밤 빌딩 옥상 위로 어둡게 깔린 구름이 낮게 흘렀다. 네온사인 불빛조차 그 흐린 하늘에 묻혀 도시는 묘한 정막 속에 잠겨 있었다. 한성우는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뒤편 책상 위에는 강도연의 회사와 관련된 두꺼운 자료 뭉치가 펼쳐져 있었다. 드디어 균열이 보이는군. 그는 낮게 중얼거리며 손가락으로 서류를 두드렸다. 지훈이 준비한 프로젝트 자료도 그 속에 끼워져 있었고 경쟁사 직원의 손을 거쳐 그의 책상까지 흘러들어온 것이었다. 방 안에 함께 있던 부하 직원이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신입 직원 한 명이 주도하는 안건이라 합니다. 내부에 약점이 생기면 바로 흔들 수 있을 겁니다. 성우는 천천히 몸을 돌려 창밖을 내려다보았다. 아래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이 마치 장악해야 할 전리품처럼 번쩍였다. 약점은 언제나 가장 빛나는 곳에서 드러나는 법이지. 준비해라. 곧 움직인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으나 그 속에는 오래 묻어둔 앙금이 뿌리처럼 얽혀 있었다. 창밖의 어둠은 더 짙어졌고 비바람의 기운이 골목 끝까지 스며들었다. 늦은 오후 사무실 창문 너머로 붉은 노을이 서서히 스며들었다. 책상 위에는 보고서와 자료가 가득 놓여 있었지만 윤지훈의 눈빛은 그 사이 어딘가 먼 곳에 머물러 있었다. 그녀는 숨을 고르듯 조용히 펜을 내려놓았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강도연이 들어섰다. 낮은 구두 소리가 바닥을 울리며 가까워졌다. 지훈은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지만 그의 시선은 보고서가 아닌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지훈 씨. 짧은 호명이 공기를 울리자 그녀의 어깨가 미묘하게 굳었다. 도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한 채 한 발짝 다가섰다. 혹시 아버지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 뜻밖의 질문에 지훈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는 제 삶에 없는 분입니다. 어머니는 단 한 번도 그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어요. 도현은 그 대답에 깊은 상처를 입은 듯 눈꺼풀을 떨었다. 그러나 그는 곧 표정을 다잡고 마치 무심한 듯 목소리를 낮췄다. 그래도 언젠가는 알아야 할 순간이 오지 않겠나. 지우는 그 말에 미묘한 불편함을 느끼며 시선을 피했다. 붉은 노을은 두 사람 사이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말하지 못한 진실은 그림자처럼 무겁게 그 틈을 메우고 있었다. 폭우가 내리던 밤 회장실의 창문은 거센 빗줄기에 잠식되어 있었다. 천둥이 간헐적으로 터져나오며 어둠을 찢어 놓았고 그 속에서 강도연은 무거운 얼굴로 서류를 움켜쥐고 있었다. 책상 위 은정의 이름이 적힌 출생 기록이 번져가는 조명 아래 선명히 놓여 있었다. 윤지훈이 문을 열고 들어섰다. 젖은 우산을 손에 들고 그의 앞에 서자 방 안은 숨막히는 정적에 잠겼다. 도현은 오래 망설이다가 서류를 그녀 앞에 밀어놓았다. 내 어머니 이름 최은정. 그 사람은 목소리가 흔들렸고 말끝은 쉽게 이어지지 않았다. 결국 그는 두 손을 떨며 자신의 가슴을 눌렀다. 그 사람은 내가 30년 전 끝내 놓쳐버린 여인이었다. 지훈의 눈이 커졌다. 숨을 들이마신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앞의 종이 아버지라는 단어 그리고 여전히 믿기지 않는 현실이 뒤엉켜 가슴을 파고들었다. 말도 안 돼. 그녀는 낮게 속삭였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번졌다. 도현은 무릎을 꿇듯 낮은 자세로 그녀 앞에 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서 그리고 이제야 찾아서.
밖에서는 천둥이 다시 울리고 창문 너머 빗물은 한층 거세게 쏟아졌다. 그러나 방 안에서의 침묵은 그보다 더 요란하게 두 사람의 심장을 흔들고 있었다. 지우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입술이 떨리며 단 하나의 문장을 내뱉었다.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도현의 눈가에도 뜨거운 물기가 맺혔다. 두 사람은 여전히 멀리 서 있었지만 세월을 넘어선 다리가 그 사이에 놓이기 시작했다. 다음 날 비는 그쳤다. 회장실의 창문 너머로 맑은 햇살이 들어왔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남아 있었다. 지우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는 항상 저를 지키기 위해 혼자 싸워왔어요. 제가 아버지 없이 자란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뿌리 같은 힘이 있었다. 도현은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은정 그녀답구나. 짧은 한숨 같은 말이 흘러나왔다. 지우는 차가운 눈빛을 지우지 않은 채 말했다. 아버지라는 이름을 지금 쉽게 받아들일 순 없어요.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다. 이제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 작은 집 앞에 도연의 발걸음이 멈췄다. 낡은 현관등 아래 문을 열고 나온 최은정이 서 있었다. 세월은 그녀의 얼굴에 고요한 주름을 남겼지만 눈빛만큼은 예전 그대로였다.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수십 년의 시간이 고요히 쏟아졌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눈빛이 오래된 상처와 그리움을 동시에 드러냈다. 많이 늙었구나. 은정의 짧은 한마디에 도연은 고개를 떨구었다. 지훈이는 강하게 자랐어. 그게 다행이자 내 죄값이겠지.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고 은정은 대답 대신 긴 숨을 내쉬었다. 그들의 재회는 용서도 화해도 아니었지만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현실의 시작이었다. 며칠 후 회사는 경쟁사의 공격으로 큰 위기를 맞았다. 핵심 프로젝트가 유출될 위기에 처했고 임원들은 혼란에 휩싸였다. 그 자리에서 지훈이 단호히 앞으로 나섰다. 이건 제가 맡겠습니다. 제가 만든 아니니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고했고 눈빛은 두려움 대신 결의로 빛났다. 회의실 끝자리에 앉은 도현은 묵묵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단순히 잃어버린 딸로만 볼 수 없었다. 지금 눈앞에 선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길을 열어가는 사람이었다. 도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내가 결정한 거라면 내가 지켜주겠다. 프로젝트는 지훈의 주도 아래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며칠 후 기자들과 임직원이 모인 무대 위에 지훈이 올랐다. 그녀는 당당히 마이크를 잡고 또렷한 목소리로 성과를 발표했다. 조명 아래 빛나는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회장의 지원자가 아닌 한 명의 주체적인 인재였다. 강도연은 무대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가가 젖어드는 걸 감추지 못했다. 박수 소리가 가득 울릴 때 지우는 잠시 시선을 돌려 도연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망설임이 있었지만 동시에 인정과 화해의 빛도 어렴풋이 비쳤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도연의 서재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액자에 담겨 있었다. 젊은 시절 은정과 함께 찍은 사진 옆에 이제는 지훈과 함께 찍은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창밖에서는 봄비가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고 그 빗소리는 더 이상 과거를 덮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잃었던 세월에 대한 아쉬움 대신 새로운 시간에 대한 고요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지훈의 발걸음 소리에 도연은 고개를 들었다. 방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와 차를 내려놓았다. 아직 아버지라는 호칭은 그녀의 입술에 머물러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한층 가까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도현은 깨달았다. 비록 3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이제부터의 시간은 채워나갈 수 있다는 것을.